안녕하세요. 초보자를 위한 파워포인트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제4강에서 여러 가지 스마트 아트를 그려보았는데요. 그 스마트 아트의 마지막에 디자인을 주었지만 그 오른쪽에 서식이라는 탭도 있어서 도형 하나하나 또는 스마트 아트에 있는 텍스트 하나하나의 서식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서식 변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좌 내용입니다. 먼저 스마트 아트의 서식을 바꾸고 두 번째로 이렇게 만들어진 스마트 아트를 도형으로 마지막에 변환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스마트 아트 서식 바꾸는 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저번 시간에 작성해둔 스마트 아트에 이번에는 서식을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서 2강 다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일에 가셔서 열기 하신 다음에 문서 2강 열어주시면 되시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서 2강이 아니라 다른 문서를 열고 있거나 새로운 문서를 열고 계신다면은 아주 간단한 스마트 아트를 만들어 두시고 따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스마트 아트 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번 슬라이드에서 클릭하면은 우리가 교육 순서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래쪽에 순서를 스마트 아트로 변경을 해 두었습니다. 스마트 아트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아트와 스마트 아트 사이에 여백에서 클릭 한번 하시고 나시면 이렇게 스마트 아트가 선택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스마트 아트가 선택이 되자마자 항상 위쪽에 스마트 아트 도구의 디자인과 서식이 나온다 라고 기억나십니까? 먼저 디자인에서는 전체적인 스마트 아트의 디자인을 변경할 수가 있으며 우리가 색부터 스타일 그리고 레이아웃, 도형 추가 같은 기능을 여기에서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오른쪽에 보시면 서식이라는 단추 보이시죠? 여기에서는 이 도형 하나하나에 대해서 내가 직접 한꺼번에 주어진 디자인이 아닌 말 그대로 우리가 핸드메이드라고 하죠. 하나하나 일일이 내가 직접 서식을 줄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걸 이번에는 서식을 사용해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십니다. 텍스트 다루기, 스마트 아트, 도형 배우기 이렇게 텍스트가 도형 안에 들어있는데요. 텍스트의 줄 바꿈이 지금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변경을 해주실 때 자, 텍스트는 위쪽에 다루기는 아래쪽으로 내리겠습니다. 이럴 경우 보통 줄을 바꾼다 생각을 하시고 엔터를 누르시는데요. 엔터보다는 여기에서는 쉬프트 엔터를 누르시면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쉬프트 엔터를 누르시면 내용에 끊김없이 자연스럽게 줄만 바꾸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특히 스마트 아트에서 줄 바꾸실 때 쉬프트 엔터로 이렇게 줄을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보세요. 스마트하고 아트는 제가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쉬프트 엔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잘못되어 있는 줄 배치를 Shift 엔터를 사용하셔서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여기 같은 경우도 그대로 넘어가 버리신다면은 그러면 그 글씨의 크기가 바뀌거나 또는 글꼴이 바뀌는 경우 다시 정렬을 해줘야 되므로 만자 앞에서 Shift 엔터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표식이 나지는 않지요?
애니메이션은 원래 한 줄입니다. 나중에 크기 조절해서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그대로 놔둬서 크기로서 얘를 줄을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텍스트를 정렬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지금부터 일일이 서식 하나씩 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서식에 보시면은 바로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크게 5개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제일 앞에 도형, 두 번째가 도형 스타일, 그리고 그 오른쪽이 워드 아트 스타일, 정렬, 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스마트 아트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은 도형 스타일과 워드 아트 스타일로 한번 이 모양을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처럼 이렇게 도형을 선택하는데 얘들의 통일감을 위해서 하나만 서식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동시에 서식을 적용하시면 좋겠죠? 그럴 경우는 먼저 하나의 도형을 클릭하시고 Shift를 누르신 다음에 클릭, 이런 식으로 나머지 도형들을 클릭 한번 하시고 나시면 총 6개의 스마트 아트에 있는 도형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여기 서식에 도형 스타일 보이시죠? 왼쪽에 보시는 이게 파워포인트에서 미리 이런 모양으로 변경하시면 어떠시겠어요? 라고 지정해 준 스타일입니다. 오른쪽에 여기 보시면 자세히 버튼 클릭 한번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마우스를 대시면 우리가 선택했던 도형에 대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색깔과 그 다음에 그 효과 형태가 달라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테마 스타일에서 마음에 드는 거 하나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6개를 다 똑같이 하셨는데요. 3개만 다른 걸로 바꿔보겠다, 직접 색깔 주겠다 하시면은 바로 여기 위쪽에 도형 채우기를 쓰시면 되고요. 도형의 윤곽선의 디자인을 바꾸는 것은 도형 윤곽선, 그리고 하나하나의 효과를 다양하게 주시는 것은 도형 효과가 되겠습니다. 자, 외곽선에서 클릭 한번 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도형 3개만 선택해 보겠습니다. 스마트 아트 랜덤하게 가죠. Shift 누르시고 이미지 사용하기, 마지막에 애니메이션. 이렇게 2번째, 4번째, 6번째 도형 선택하셨습니까? 여기 도형 채우기에서 클릭 한번 하신 다음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색깔 지정하는 창이 나오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른 색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제공해주는 테마색에서 하셔도 되고, 그리고 여기 다른 채우기 색에 들어가셔서 더 많은 다양한 도형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저는 지금은 처음이니까 단순한 단색으로 이렇게 색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깥 영역에서 클릭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간중간에 흐름을 나타내는 5개의 화살표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의미가 없는 도형은 우리가 회색으로 많이 처리를 해주시는데요. 저처럼 이렇게 Shift로 클릭, 먼저 처음에 선택하실 때는 그냥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부터 동시에 선택하실 때는 Shift를 누르시고 클릭,
클릭, 클릭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고 나시면은 선택을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처럼 스마트 아트 도구에 서식 활성화 되셨습니까? 여기 도형 채우기에서요. 왼쪽에 보시면 테마색의 회색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연한 회색을 하나 이렇게 클릭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화살표 모양도 변경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저랑 같이 이번에는 도형 윤곽선 한번 줘보도록 할까요? Shift 누르시고 여러 개 선택하는 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선택하실 땐 그냥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Shift 누르고 클릭 하시면은 이렇게 여러 도형이 선택된다라고 했는데 물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외곽선을 클릭하며 한꺼번에 선택할 수가 있다라는 거 우리 이제까지 하셨죠? 하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기 보시는 화살표까지 선택이 돼버려서 전체 선택이 된다는 거. 자, 부분 선택입니다. 사각형만 선택하신 후에 이번에는 도형 윤곽선에서 클릭하시면 이 도형의 윤곽선의 색깔을 이렇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좀 더 진한 파란색을 이렇게 청회색이라고 나오죠? 저는 클릭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윤곽선 클릭 한번 하시고 나시면은 바로 밑에 두께 보이십니까? 두께에서 클릭하시는 순간 여러 가지 선의 두께, 즉 윤곽선의 두께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두껍게 하실 수도 있고 또는 그냥 보통 얇게 하실 수도 있고 저는 3pt 사이즈로 이렇게 선택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윤곽선에서 클릭하겠습니다. 그러시면은 바로 여기에 이번에는 대시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대시에서 클릭하시면 윤곽선의 모양인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정한 것은 실선인데 그 외에도 이렇게 점선이나 둥근 점선 그리고 파선 등 다양한 점선 모양으로 윤곽선 또한 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여기에서 둥근 점선을 클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처럼 간단한 도형 서식을 직접 서식의 도형 스타일에서 변경을 해 보았습니다. 다른 프로그램과 다른 점은 바로 이 파워포인트의 도형에 대해서 도형 효과 기능이 참 좋다라는 것입니다. 이 도형 효과에서 클릭 한번 하시고 나시면은 우리가 바로 이 미리 설정을 시작으로 3차원 회전까지 입체적인 도형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도형 효과를 적용을 해보도록 할까요? 먼저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도형 효과는 바로 여기 첫 번째 보시는 미리 설정이라는 메뉴입니다. 이 미리 설정에서 클릭 한번 하시고 나시면 항상 여러분들이 지정을 하신 다음에 그 효과를 없애고자 하실 때 이렇게 없음이라는 항목을 제공을 해줍니다. 미리 설정도 마찬가지고 그림자, 반사, 네온에 가시면 가장 위쪽에 없음이라는 항목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 보신 다음에 나중에 나는 취소하겠다. 그러면 같은 효과 쪽으로 다시 들어가시고 없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도형 효과에서 클릭하겠습니다. 미리 설정에서 클릭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도형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저는 미리 선택을 이렇게 해놨는데요. 여러분들이 선택이 되어 있지 않으시다면 저처럼 클릭하신 다음에 부분적으로 선택을 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다면은 바로 이 외곽선 보이시죠? 외곽선에서 클릭하셔서 선택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도형 효과에서 클릭한 후 미리 설정입니다. 아래쪽에 미리 설정에 오시면은 기본 설정 1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12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마우스를 이렇게 그 단추 위에 살짝 얹어주니까 그 설정대로 이렇게 스마트 아트의 도형이 변경되는 거 보이시죠? 물론 여러분들에게 3차원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2차원적인 평면의 디자인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마음에 드시는 거 선택하셨습니까? 저는 바로 여기에 기본 설정에서 6번째, 기본 설정에 6번째 오신 거에서 클릭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기술이 없더라도 이렇게 클릭만으로 약간의 입체적인 효과와 다양한 디자인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도형 효과에서 클릭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그림자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자는 바깥쪽 그림자, 안쪽 그림자 또는 마치 도형이 세워져 있는 것과 같은 원근감도 주실 수가 있는데요. 항상 그냥 클릭하지 마시고 그 단추에 이렇게 마우스를 얹으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미리미리 효과가 제공이 된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제가 그 원근감에서 바로 두 번째 원근감 위를 클릭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게 스마트 아트에서는 이 전체가 하나의 특수 객체이기 때문에 그림자의 효과는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도형 효과에서 반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네온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전체 선택한 다음에 도형 효과에서 제가 반사를 해도 아무 서식이 적용되지 않고요. 네온을 하셔도 네온 효과가 들어가지 않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 보시는 우리가 스마트 아트는 특수 객체이기 때문에 도형 효과에서는 이것만 먼저 알아두십시오. 무슨 효과만 가능하시냐면 미리 설정만 가능하십니다. 나머지 효과들은 스마트 아트에서 여러분들이 주셔도 그에 따른 효과를 보실 수가 없다는 거. 이게 스마트 아트의 단점이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도형 스타일에 대해서 하셨다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텍스트도 한번 다양한 스타일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텍스트의 서식을 바꿀 때는 홈 탭이었습니다. 홈 탭에서 여러분들이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에 있는 글꼴이랄지 또는 그 오른쪽에 단락에서 텍스트 하나하나의 글꼴 크기, 색깔이나 또는 맞춤, 줄 간격 등을 조절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시는 서식에는요, 바로 이 텍스트에 그와 같이 서식을 적용한 건 비슷하지만 다른 점은 여기에 텍스트에 대해서 좀 더 확장적인 스타일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워드 아트 스타일 보이시죠? 그 오른쪽에 자세히 버튼이 있습니다. 저처럼 자세히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파워포인트에서 미리 만들어준 텍스트의 디자인이 있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우스를 대시면은 그 디자인으로 텍스트가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텍스트 크기가 적다 보니까 바로 여기 있는 디자인을 사용했을 때 약간 보기가 그리 좋지 않은 것도 있으니까요. 잘 선택을 하셔야 되고 굳이 여기에서 선택을 안 하시고 다른 데서 서식을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먼저 위쪽에서 저는 네 번째 채우기, 흰색, 윤곽선, 파랑, 강조색 5, 그림자라는 이 워드 아트 스타일을 클릭하겠습니다. 워드 아트의 색깔이 흰색인데요. 다른 색깔로 이렇게 채워주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노란색으로 클릭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스마트 아트 스타일의 가장 큰 특징은 윤곽선도 변경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윤곽선의 색깔도 여러분 마음대로 이렇게 바꾸어 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 어두운 윤곽선을 주실수록 글씨가 모아지는 느낌이고 밝은 윤곽선을 주실수록 글씨가 약간 퍼져가는 느낌이실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윤곽선 없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효과 보이십니까? 말 그대로 이렇게 우리가 텍스트의 효과를 주실 수도 있는데요. 서식의 도용 효과에서는 미리 보기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지정이 안 되셨죠? 하지만 워드 스타일에서의 텍스트 효과는 그림자는 물론이고 반사, 네온 이런 것들이 다행히도 제대로 이렇게 지정이 됩니다. 여러분 그림자에서 저랑 같이 처음에 있는 오프셋 오른쪽 아래 클릭 한번 하죠. 살짝 텍스트가 도드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텍스트 효과에서 반사 보이십니까? 이런 식으로 글씨가 아래쪽에 반영이 돼서 나타나는 거 보이시죠? 이것은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사 없음을 클릭하겠습니다. 텍스트 효과에서 네온 있습니다. 이렇게 되시면 글씨 외곽에 약간의 뿌연 네온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약간 얇은 네온 11 파랑 강조색 5, 즉 다섯 번째 열에 세 번째 행에 있는 것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텍스트 효과에 가시면 입체 효과 보이시죠? 텍스트에 약간의 볼륨감을 주실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글씨가 작을 경우에는 이것을 주셔도 효과를 그리 많이 느끼지는 못합니다. 글씨가 큰 경우는 쉽게 느껴보실 수가 있으므로 그때 많이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입체 효과도 없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아주 간단하게 그냥 여기 워드 아트 스타일에서 효과를 주실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글꼴이랄지 크기 같은 경우는 스마트 아트 도구의 서식에서는 주실 수가 없고요. 아까 처음에 설명을 드린 대로 홈 탭에 글꼴 그룹 보이시지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렇게 클릭 한번 하신 다음에 글꼴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글꼴 찾으셔가지고서요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 아트의 특징은 글꼴이 달라짐에 따라서 크기도 자동 조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크기 보이세요? 크기도 여기에서 14에서 본문 내용이다 보니까 20포인트로 만드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20포인트를 사용해 버리시면 애니메이션이 내려가 버리므로 우리는 18포인트에서 이렇게 클릭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스마트 아트 디자인 저처럼 이렇게 변경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물론 디자인에서 한꺼번에 주시는 것도 괜찮지만 실제로 하나하나 직접 주시는 것도 좀 더 효과를 표현하는데 좋습니다. 현재 텍스트 상자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스마트 아트 상자가 너무 커다란 영역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저는 여기에 있는 요거 보이시죠? 바로 크기 조절 버튼을 이렇게 움직이셔서 저처럼 살짝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 순서 해가지고 텍스트 다루기부터 애니메이션까지 이렇게 순서가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서식 주는 것을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슬라이드에서 클릭 한번 하시고 나시면은 이렇게 텍스트 입력하는 4가지 방법을 스마트 아트로 만들어 놓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앞에서 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서식을 스마트 아트 도구의 서식을 사용해서 한번 천천히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아웃 틀 입력 보이십니까? 첫 번째로 서식을 주실 때는 텍스트를 한 번씩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먼저 레이아웃 틀 입력에서 틀 앞에서 Shift 엔터, 텍스트 상자 이용해서 Shift 엔터, 줄 바꾸고자 하는 곳 앞에서 커서를 놓으시고요. 이렇게 Shift 엔터 넣어주시면 되세요. 마지막으로 얘는 이미 바꾸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만자 앞에서 Shift 엔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크기나 또는 글꼴이 변경되었을 때 그대로 틀 형태를 유지하게 되죠. 자, 외곽선에서 클릭합니다. 스마트 아트 도구의 서식에서 이렇게 클릭 한번 하신 다음에 먼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색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개 선택하실 때 클릭하신 후 Shift 이렇게 클릭 하시라고 했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똑같은 색으로 바뀌다 보니까 하나 선택해서 제가 도형 스타일에 자세히 누르고 여기에서 색 하나 이렇게 클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하신 다음에 이렇게 진한 파란색 쪽으로 다시 한번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회색 계열로 다시 한번 선택한 다음에 여기에서 똑같이 하늘색 계열로 이렇게 파란색 계열로 넣으시면 되는데요. 이 앞에 거와 뒤에 것이 똑같으므로 도형 채우기에서 이와 유사한 하지만 그 진하기가 다른 색깔로 변경을 이렇게 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도형 하나하나 선택을 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윤곽선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색깔과 그 다음에 두께를 바꿀 수 있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진한 청회색을 클릭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윤곽선에서 두께랄지 태실할지 이렇게 주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여기에서 효과를 주시기 때문에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도용 효과입니다. 미리 설정해서 요렇게로 여러분들이 효과를 주시면은 저처럼 투명한 느낌이랄지 또는 3차원 회전 느낌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위에 주셨던 것과 같은 기본 설정 6번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도용 효과에 오시면은 여러분 여기에서요 나머지는 이렇게 이때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아까 이 스마트 아트에서 전체 선택을 하시지 않습니까? 저처럼 전체 선택을 하시면은 도형 효과 중에서 미리 설정을 빼놓고는 효과를 주실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그림자나 반사의 효과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도형 하나하나를 이렇게 직접 안에서 선택을 하셔가지고 저는 지금 Shift 클릭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처음에 선택하실 때는 클릭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부터는 Shift로 이렇게 누르시는 거 아시죠? 이렇게 클릭으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도용 효과에 그림자를 이렇게 주시면 이때는 적용이 가능하시다라는 거. 선택이 중요합니다. 전체 선택을 하시면은요, 이 효과들을 주실 수가 없지만 이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선택을 하시면은 그림자부터 3차원 회전까지 서식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와는 달리 서식이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반드시 스마트 아트로 그린 것에다가 특히 그 도형에다가 서식을 주실 때는 안에서 하나하나 선택하시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럴 때는요, 바로 이 효과들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워드 아트 스타일에서 자세히 누르시고요. 원하는 텍스트 모양 클릭합니다. 텍스트 채우기에서 글자 색은 제가 흰색으로 하겠습니다. 윤곽선 주지 않고요. 여기 텍스트 효과에 가시면은 그림자랄지 마음에 드는 그림자 찾으셨습니까? 클릭하겠습니다. 텍스트 효과에 가시면 네온 있죠? 이렇게 네온 효과도 주시면 좋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그냥 네온 없음으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워드 아트 스타일에서 주시는 부분이고요. 실제 여기에 서식을 주실 때는 홈 탭에 글꼴은 홈 탭의 글꼴 그룹에서 크기 또한 여기서 이렇게 바로바로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스마트 아트에 서식을 가지고서 하나하나 디자인을 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지요. 4번 슬라이드로 이동하겠습니다. 4번 슬라이드에서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두 개의 문단 목록으로 되어 있는 스마트 아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크지요? 먼저 전체 선택하겠습니다. 문단과 문단 사이에 여백에 클릭 한번 하신 후 크기 조절 버튼을 찾으십시오. 저처럼 크기 조절 버튼에서 아래로 살짝 드래그 하셔서 크기를 변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살짝 위로 올리도록 할게요. 이때 우리가 서식에서 디자인을 주시는 걸 배웠지만 원래 처음에 배우신 것은 이 부분 디자인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에서 클릭 한번 하신 다음에 간단히 색 변경해서 색깔 주어 주시고요. 스마트 아트 스타일 보이시죠? 여기에서 스타일 하나 클릭했습니다. 클릭. 그리고 나서 이 아래쪽만 내가 다른 색으로 하고 싶다 하실 때 먼저 아래쪽 사각형을 클릭하시고 Shift 누르신 다음에 여기에 있는 오른쪽 사각형을 클릭한 후 이때 바로 부분 서식을 하시는 겁니다. 도형 채우기에 가시면 왼쪽에 연한 회색이랄지 흰색 보이시죠? 저는 여기에서 연한 회색 클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분적으로 색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위에 글꼴 서식과 단락 서식이라는 도형은 직접 두 개를 선택해서 워드 아트 스타일에서 여기서 이렇게 서식을 주었고요. 그리고 홈 탭에 글꼴 변경해 주시면 되시고 크기 또한 이렇게 너무 큽니다. 바꾸어 주시면 되시는 거죠. 아래쪽에 본문 내용이 있는 부분을 클릭 한번 해주시고요.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글꼴을 바꿔주시면 되고요. 여러 가지 글꼴 중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타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기 다시 한번 18포인트로 여기는 20포인트 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조절 한번 해주시면 되겠죠. 글꼴 크기, 간격색, 글머리 기호, 정렬 맞춤, 줄간격 여기에 줄간격이 붙어 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단락 서식에서요. 줄간격 가신 다음에 1이 되어 있다면 1.5랄지 2랄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단락 서식 바꿔주시면 되시죠. 자, 여기에서 스마트 아트에 드디어 단점이 나옵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 아트는 다른 건 다 가능하시는데요. 이 앞에 글머리 기호 기억나십니까? 유일하게 스마트 아트는 이 글머리 기호를 변경을 하거나 혹은 이 글머리 기호를 삭제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모양으로 변경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글머리 기호를 여러분들이 다른 모양, 다른 그림으로 바꾸고자 하실 때는 모양은 바꿀 수 있지만 다른 그림으로 바꾸고자 하실 때는 여기 보시는 스마트 아트 그 자체보다는 이 스마트 아트를 우리가 도형으로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아트로 기본적인 틀을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디자인에서 클릭합니다. 제가 말하는 디자인은 스마트 아트 도구의 디자인이라고 보이시죠? 이 디자인에서 클릭 한번 하시고 나시면 변환이라고 오른쪽 끝에 있는데요. 바로 이 변환에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텍스트로 변환을 해보셨다면 바로 그 밑에 도형으로 변환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도형으로 변환 클릭 한번 해보죠. 그러면 바로 총 4개의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진 도회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는 아직까지 그룹으로 묶어져 있고요. 다시 한번 이 라인 위에서 오른쪽 누르셔서 여러분들이 그룹화에 그룹 해제를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시면 바깥에서 클릭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의 도형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저는 스마트 아트 자체로 쓰는 것보다는 마지막에 꼭 이렇게 도형화 해줘 가지고요. 이 도형 모양도 여러분들이 변경할 수 있고 좀 더 다양한 변형을 해주도록 이렇게 바꾸어 주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5번에서 이렇게 우리가 스마트 아트로 바꾼 것을 도형으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서 클릭하시면 스마트 아트 도구가 보이시죠? 이때 디자인에 오시면은 오른쪽 끝에 변환이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총 6개의 도형과 5개의 화살표로 이루어진 스마트 아트 덩어리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기 디자인에서 변환 그리고 도형으로 변환을 클릭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스마트 아트가 아닌 도형이 되고 처음에는 이들이 그룹화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안에서 오른쪽 누르셔서 그룹화, 그룹 해제를 클릭해 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하나하나 이렇게 따로 바꿀 수 있는 일반 도형으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되어 있는 스마트 아트 툴을 좀 더 자유롭게 변경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단점은 이제 스마트 아트 기능인 자동 도형 추가랄지 또는 자동 스타일할지 이런 것은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오늘 스마트 아트에 서식을 주시는 거하고요. 그리고 도형 변경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도형 변화는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